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설악산의 백담사에 왔습니다. 여기를 또 내설악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도로 따로 한번 저거 하려고 했는데, 요 물길 따라 위로 올라가면 설악산에서 여러 계곡에로부터 물이 다 모아서 이 백담사 앞으로 지나갑니다. 한번 이쁜 좀 좋은 풍경을 채취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었는데, 이게 원래 못인데 여기는 밖에 물이 많이 흘러서 하여튼 이게 연못을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이 백담사의 역사를 어디서부터 이거를 잡아야 할까, 이거를. 나중에 이게 통일신라 때 여기가 이제 절로 바뀌고요. 그 전에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일반 선도인들이 여기서 돌을 닦던 곳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 위치가 그냥 단순한 도만 닦는 위치가 아니라, 이게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절이기도 합니다. 여기 백담사 이야기는 여기 백담사 스님들도 잘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게 보면 위에 용머리가 있죠. 잠깐만 확대를 해볼까요? 네, 이게 처마 위에 보면 용머리가 있잖아요. 이 용머리가 있는 데는 왕사라고 해가지고 왕이 왔다 갔다 하는 절을 왕사라고 합니다. 왕실에서 이렇게 정해준 이렇게 절이, 이게 왕사가 있으면 이게 왕의 상징인 용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대부분 이게 용 머리가 있는 절들은 왕사고, 조선 시대 때 이게 주어집니다. 자, 조선 시대 때는 이게 중국으로부터 좀 들어온 유교 사상도 있고, 용의 왕, 용에 대한 좀 이게 신성시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그래요. 이거를 설명을 제가 잘못하면 제가 나중에 다른 분들한테 많이 이게 거시기 할 것 같아서,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추리로 이렇게 알아낸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냥 논문적인 관점으로 이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절에서 이 위에 보면 치마라고, 이게 꼭 이게 새에 이게 꼬리가 쑥 올라가듯이, 옛날에는 왕이 왔다 갔다 하는 절을, 왕이 인정한 큰 절을 갖다가 이게 끝에 저 용머리 자리다 치마가 맞나 그게? 요래 이렇게 뭐냐, 요 자리에 용머리 자리 여기에 이렇게 마치 새 꼬리가 쑥 올라가듯이 이렇게 했어요. 언제 그게 했냐면, 옛날 고려시대 때도, 이게 고려시대가 저거고, 옛날 삼국시대하고 신라시대 때, 삼국시대하고 신라시대 때 이게 많이 거시기를 했어요, 그거를. 그때는 옛날에 미륵사지 석탑이나 오래된 석탑을 보면 유적에 보면 그걸 치마라고 하는데, 이게 쭉 올라간 그 모양에 따라서 옛날에 그 절의 규모가 얼마나 됐는지를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공룡 뼈를 찾으면 그 공룡 뼈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 부위에 따라서 그 공룡의 다른 뼈를 다 찾아서 조립을 안 해도 대략적인 이게 직감을 할 수가 있어요. 마치 그런 좀 역할을 하는데 이게 시대에 따라서 절의 양식이 많이 바뀌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알고 싶다시피 이게 삼국 시대 때 이제 이게 불교가 그때 들어오게 되죠. 그 전에는 이제 선도였고요. 백단사에서 이해도 되나? 어제 스타르타께서 돌을 닦을 때 이것도 설입니다. 그냥 정확한 게 아니라 이쪽 지금 인도에서 이쪽으로 이제 상단 배를 이제 빌려 타서 백두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백두산에서 돌을 닦고 이제 돌을 닦고 이제 어느 정도 닦고 이제 가는 도중에, 인도로 다시 가는 도중에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설입니다. 그냥.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수행법도 여기 이제 백두산에서 배운 그런 수행법을 통해서 많이 이제 전파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 불교 쪽에서도 참 이게 멋이한 무슨 소리냐고 사설이 나왔다고, 옛날에 저기 티베트 저기 히말라야에서 저기 갔다고 뭐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 많아요. 하얀 저기 백두산이 하얀 저기 이제 그게 뭐냐, 이게 눈이 이게 만년설처럼 위에 있다 해가지고 백두산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히말라야도 만년설이 있잖아요. 그 후대에 이제 그게 갔다 오신 데가 히말라야 거라고 해가지고 히말라야라고 했는데 히말라야가 아니라 백두산이에요. 백두산이 지금은 이제 약간 온난화가 돼서 그렇지, 예전 같은 게는 거의 만년설 비슷하게 거의 항상 위에 눈이 안 녹아가지고 하얗게 돼 있어, 꼭대기 부분이. 그래서 백두산이라고 해요. 머리가 산 꼭대기 머리 부분이 하얗다고 해서 백두산이에요. 막 이게 저기 눈이 안 녹아가지고 하도 추워서 그쪽. 근데 요즘은 이제 기후가 변해서 이제 그런 광경을 못 보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수행을 하고 그때가 무슨 시대야? 중국의 당나라 때였나? 아닌가? 뭐 하여튼 잘 기억이 안 나네. 한나라 때였나? 모르겠다 그거는. 왜냐면 이게 괜히 연대가 잘못된 게 많아가지고 이게 불기 2500년은 맞는데 이게 중원 역사나 우리 쪽에 이게 연대가 이게 위작이 된 게 너무 많아서 이게 설명을 잘못하면 제가 이상하게 이게 돼버리니까 그냥 일단 그렇게 그냥 하겠습니다. 저도 이걸 잘 모릅니다. 그냥 설로만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 시타르타께서는 뭐 9차원 존재였고, 이 양반은 뭐 가다가 그냥 쉽게 깨달으니까 9차원 존재들은 그래요. 다시 백담사 이야기로 하나? 이 백담사가 예전에는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 자리에서 선도가 딱 저거 하던잖아요. 보통 우리나라에 있는 큰 절들 있잖아요. 역사가 깊고 이제 큰 절들의 특징이 뭐냐면 옛날에 그 자리가 선도인들이 거기서 돌을 닦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이게 여기 어디든지 불교 사찰을 가면 왠지 불교 같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저기 보시면 여기 딱 신선으로 보이죠. 이게 저기 신선도로 이제 선도로 이제 닦았고, 이제 이 양반은 이제 저기 불도를 닦은 저기 뭐가 좀 나오죠. 우리나라의 불교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선도와 이제 학도,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유교적인 것도 다 이게 섞인 거예요. 이제 학에 대한 것도 이제 유교적인 관점이 많이 섞인 건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원래 스님들은 머리를 빡빡 밀잖아요. 근데 이게 소갈머리가 없는 양반들이 있어. 재밌어요. 이게 카톨릭에서도 이게 스님들은 이게 다 밀잖아요. 그냥 이게 저기 머리를. 근데 카톨릭에서는 안쪽 머리만 이렇게 해요. 이제 이렇게 백회자리라고 적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뭐 저기 수도하기 좋나? 수도하기 좋다기보다는 이게 천신들하고 이게 백회가 열리고 하면 천신들하고 소통이 좋아요. 그리고 머리를 깎아버리면 귀신들하고 이렇게 링크를 갖다 끊어낼 수가 있어요. 끊어내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특히 우리 조선 사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종갓집 애가 와가지고 나 저기 불도로 나 귀환하겠다고. 우리나라 조선은 6.25 집안이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집안에 있는 귀신들을 저기 친척 귀신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종손 쉽게 말하면 중대가리 만들 수 없다고 막 이거를 갖다가 굉장히 와서 이게 못 가게 막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끼쳐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머리를 빡빡 밀잖아요. 우리 6.25 조선사에서는 머리 한 톨이라도 이게 뽑거나 깎는 거를 굉장히 큰 불효로 알아요. 그런데 머리와 수염을 다 깎아버려. 그러면 조상 귀신들이나 이 문파 귀신들이 와가지고 포기를 하고 가. 이제 이런 경우가 생겨요. 이게 선도 쪽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신선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신선하면 긴 머리카락을 기르고 수염이 길어요. 일단 이게 많이 틀리죠, 문화가. 왜냐면 저도 이거를 원리라는데, 이게 메기의 수염 올려고 비슷해요. 메기의 수염이 이게 생존하는 데서 메기가 수염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처럼 이런 모근이 아니라 약간 살로 해가지고 돼 있잖아요. 그 메기의 그 안테나와 같아요. 이게 센서와 같아가지고 그거로 진동이나 여러 가지에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뭐 초음파나 그런 거를 감지해요. 메기의 그 수염이. 예를 들면 곤충들 이게 그 머리 더듬이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마치 수염과 머리카락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게 약간 초적인 정보를 캐치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신선들이 이게 수염이 길고 이게 머리를 길리는 이유가 아마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이게 불교 쪽은 많이 하죠. 불교는 오히려 이제 그런 거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고 해서 그거를 잘라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수행을 정진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정보들이나 뭐 접속이든 간섭이든 그런 접속을 하면 수행하는데 그렇게 오히려 도움이 안 돼요. 방해를 하는 요인으로 많이 하죠. 그럼 선도가 이게 잘못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선도는 선도 나름대로 그거를 다 이제 하는 나름대로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행하면서 이게 그 방법이 좀 틀린 것 같아요.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게 어디든지 절에 가면 뒤쪽에 흰선도들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게 보시면 이게 머리를 안 깎으셨죠? 우리 신선 형사 수염도 기르시고 머리카락도 길고. 그리고 이제 신선도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호랑이하고 옆에 이제 이게 끼고 이제 이걸 하는 거야. 얘 호랑이 그림이나 이런 왜 호랑이 그림이 왜 신선하고 호랑이하고 노는 장면이 많아요. 왜 이게 신성시하냐면, 외부인들이 봤을 때 신성시하지만 이게 돌을 닦다 보면 동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잡아먹는데 그 호랑이가 그 사람을 안 잡으면, 그 호랑이도 영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호랑이나 이제 산에 있는 사슴들하고도 이제 많이 친해져요. 근데 산에 있다 보면. 그 신선도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그래서 호랑이가 옆에 있는, 호랑이가 같이 이제 끼고 있는 그림을 많이 나와요. 이게 신선도가. 그게 그것 때문에요. 나중에 이제 좀 닦다 보면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이제 이런 식물들하고도 대화를 해요. 특히 나무하고 대화를 많이 해요. 나무가 식물 중에서는 제일 고등 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들하고도 대화를 해요. 나무들하고 나무들은 뇌나 이런 무의식 같은 게 이게 많이 발달을 안 했기 때문에 단순해요. 그냥 좋다, 싫다, 배고프다, 배고프다는 게 물 달라, 그런 간단한 용어들이에요.
근데 이제 특수한 경우가 생기긴 하는데 그거를 여기서 설명하면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그럼 여기에서 혼자 있다 보면 이게 삼수 깊숙이 있잖아요. 그럼 혼자서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인간하고 대화를 못하니까 뭔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생겨요. 마치 이렇게 로빈스 크루즈의 이렇게 무인도에 떨어지면 꼭 그 장면이 생각이 나죠. 그러면 식물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심지어는 생물이 아닌 무생물하고도 대화가 돼요. 이걸 어디에선 그걸 땅귀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땅귀신? 귀신이면 귀신이지 땅귀신은 뭔가 했는데, 이런 토굴 수행을 하다 보면 이게 뭐가 이게 들려오는데, 그걸 이제 어디선 그 땅귀신이라고 하고, 땅에 있는 귀신들이 와가지고. 땅귀신이라는 게 뭐냐면 의식이 있어요. 약간 토테미즘 쪽으로 이게 빠질 수도 있는데, 이런 돌이나 이런 데도 다 의식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AI가 나중에 생각학으로 판단을 해요. AI가 일종의 2차원 이 물질계의 의식이에요. 옛날에 영화에 그 이걸 하지 말까? 이건 매트릭스에서 나중에 따로 다뤄야겠다. 이게 나라요. 이게 왜 저기 컴퓨터가 왜 인공지능이 왜 지가 판단을 하고 지가 마치 의식이 있는 것처럼 막 행동을 해. 판단을 하고 막 저걸 해. 근데 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물질도 의식이에요. 이제 이거를 설명하려면 겁나게 이제 내가 여러분의 수많은 이거 과학적인 상식을 다 깨고, 이게 상식을 겁나게 내가 깨야 하기 때문에 요거를 설명하기가 좀 거시기 해요. 이게 절간에 가면 15도 같은 게 좀 많죠. 요거는 나중에 15도 강의를 따로 하고, 이게 백담사 했으니까 이게 본질적인 백담사의 이제 강의로 이제 한번 다시 돌아갈 겁니다. 이 자리가 옛날에는 절이 생기기 전에는 이 자리가 선도인들이 수행을 하던 자리예요. 근데 여기까지 한강 강화도에서부터 한강 물줄기 따라 여기까지 들어올 정도면 굉장히 깊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이제 백두대간 뒤에 미시령만 넘으면, 설악산 미시령만 넘으면 이제 동해예요. 이제 저도 이거를 저거 했는데, 그럼 예전에는 저 백두대간을 넘는 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냥 사람이 죽다 살고. 근데 예전에는 안 넘어갔는데,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길을 찾다 보니까 길이 만들어져요. 그게 미시령 길이에요. 이제 지금은 터널로 해서 연결되는데, 예전에는 위쪽 냇물 물길 따라서 반대쪽 백두대간 그 미시령 능선을 넘어와서 반대편 이게 내려가는 냇물을 따라가면 동해 쪽으로 연결이 돼요. 근데 예전에는 다 서해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편했으니까 굳이 여기를 걸러 안다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조선시대 때 조선이 건국하면서 정도전이 한강에 도인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들을 다 막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특히 도인들도 저거지만 이제 비밀리에 이제 여기서 이제 수배범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도인 중에. 그러면 얘네들은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미시령 길로 해서 뒤로 해서 넘어가요. 한강 쪽에서는 다 이거를 검열을 다 하거든요. 물줄기 그쪽 거기 그 길목에서. 그래가지고 미시령 길이 생겨요. 예전에 여기가 굉장히 천하로 나간 데서 여기가 첩보 좀 약간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이쪽이. 그리고 이쪽에서는 사람이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세의 특징이 뭐냐면 수행하기 좋은 게, 분노하고 안에 화병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오면 이 주변 환경에 의해서 치유가 돼요. 여기는 이제 물의 기운이 세고 추워요. 그러면 화병이 있고 분노와 증오가 많은 사람들은 그 기운에 그 화의 기운이 눌러버려요. 이 기운이.
그래서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이 이쪽으로 들어온 듯 합니다. 자기 땅, 그 양반 딴에는 이제 저기 화병이지 나고 이제 분노와 증오가 나죠.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한때 그래도 나도 대통령인데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온 듯 합니다. 우리의 백담사가 잘 유명하지 않은데 백담사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전두환 대통령에게 피신 나간 자리로 유명해요. 근데 그 전에 뭐로 더 유명하냐면 보통 종교인들이 이게 혁명가들을 많이 감싸줘요. 그러면 좀 약간 살에 깊은 저기 좀 뿌리가 깊은 게 예전에는 이렇게 안 들어왔었는데 옛날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이 이쪽에서 숨어 지낼 때 스님들이 많이 이거를 갖다가 감춰줬어요. 왜냐면 일본도 약간 불교의 성향을 띈 저기 국가이기 때문에 국교가 불교인가? 일본도? 한때 불교였던 적이 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불교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님들을 함부로 못 건드려요. 일본 일제시대 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절 같은 걸 스님을 잘 못 함부로 못 건드니까 여기서 이제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 여기서 많이 숨어 지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뭐 잘 알다시피 옛날에 뭐 7, 80년대 민주화 데모 같은 거 하면 학생들이 이제 군인들의 이제 군인과 군인 경찰들의 눈을 피해서 이쪽으로 많이 도망을 와요. 그리고 기습적으로 예전에 저기 전두환 때도 그랬나? 전두환 때도 있었던 걸 알고 하여튼 저기 옛날에 기습적으로 데모하던 양반들 잡기 위해서 기습적으로 여기를 갖다가 군인들이 점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무슨 저기 나라가 뭐 잘못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자기가 희생을 하고 이렇게 혁명가들을 보호를 해주는 일을 많이 했어요. 이 백담사가. 왜냐면 이 백담사가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예전부터 여기서 돌을 많이 닦아요. 이게 저기 밑에 소양강 쪽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안에 이게 전생도 그렇고 자기의 저기 현생에도 그렇고 이제 좀 약간 혁명가적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한이 많아요. 특히 분노와 증오. 그리고 스스로 자기도 몰라. 현생에는 그게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안에서 뭔가 이게 막 움켜쥐는 그 화병이라고 하죠. 그게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영적인 경험은 있는데 우리 뇌의식과 무의식은 그걸 못 따라와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라고 하잖아요. 화병이. 나도 모르게 그냥 이게 하는 거야. 이게 막 가슴을 두드리면서 폭폭한 거야. 막 그 이유를 몰라. 내가 뭐 지금 현생이 억울한 그러면 그거를 따라서 풀기 위해서 이제 이쪽으로 돌을 닦으면 저쪽 밑에서 이제 소양강이나 이제 저기 춘천 쪽에서 돌을 닦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답이 안 나온다 하면 이제 여기에 이제 저기 최고 이제 지도자급 이제 저기 그 당시 주지스님 같은 분들이 있어요. 선도 쪽에서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뭘 담당을 하냐? 그런 애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여기서 저기 수행을 시켜요. 그쪽 여기 밑에 춘천에서는 감당이 안 돼. 얘네들이 이게 너무 전생의 한이 너무 크고 보통 혁명가 기질이 많거나 아니면 이게 왕조에서 이게 망하면서 그 왕조가 망하면 그 한이 장난이 아니거든. 그러면 가들이 어떻게 되냐? 겁나게 한이 높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이게 저기 불침이 이게 영적으로 안에 내 마음 영성이 그 한을 쥐고 있는데 그걸 발산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 그러면 밑에 저기 있으면 쉽게 말하면 그 완전 지상이죠. 딴 애들은 그냥 자기 마음을 닦아가는데 얘는 안 돼. 그러면 이제 극약 처방을 어떻게 하냐면 거기 있는 스님들이 여기 지금 백담사 이 자리로 오라고 해요. 그럼 이 백담사 이 기운이 여기 어떠면 설악산 밑에 굉장히 차갑고 수기가 굉장히 센 데예요. 여기가 모든 나팔관처럼 물이 다 모여가지고 깔때기로 모여서 여기를 한번 휘몰아쳐서 모든 수기가 저기 이게 빠져나가는 자리거든요. 여기가. 그러면 수기가 세면 어떻게 되냐? 보통 제가 인데까지 본 바에 보면 수기가 이렇게 차갑고 수기가 차가우면서 센 데는 화병으로 이렇게 화병으로 있는 사람들을
그 화를 누르는데 굉장히 그게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모이는 이제 수행자들이 다 그런 걸 이제 처방을 받기 위해서 와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가르치는 스승들도 그거를 겪었고, 그거를 해결을 했고, 그거를 이제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화가 굉장히 안에 증오와 분노가 있는 화가 센 애들을 갖다 다 이쪽으로 보내요. 선도 쪽에서. 여기 춘천 쪽에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가다 죽어요. 춘천까지 오는 것만 해도 사람이 오다가 죽는데, 춘천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는 이건 인간이 올 수가 없어요. 굉장한 저거래. 근데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자기의 그 카르마, 자기의 업을 풀기 위해서 여기까지 와. 그럼 여기까지 올 정도면 보통 인간이 아닌 거야. 그 근기도 세고 고집도 세고 안에 이제 그 카르마도 세고 하여튼 모든 게 다 세. 쉽게 말하면 그냥 진상이야 완전히. 저기 춘천이나 양구 이쪽 하여튼 그쪽에서는 그냥 포기를 한 수행자들이야. 얘는 못 가르치다고 그러면 여기로 보내. 그러면 여기서 보내면 이 자연 상태가, 이게 여기서 보면 자연 상태가 그런 화가 이게 크게 이게 거시기한 양반들 하여튼 그 수행자들을 갖다 수행하기가 좋은 이게 터예요 여기가. 보통 양진대에서 이게 하면 그건데, 여기서 이제 척박하고 이제 이 수기에 이제 눌려 있고, 한겨울에 여기는 한겨울에 나가지도 못해요. 한겨울에 여기는 겁나게 추워. 예전에는 한겨울에 어떻게 하냐면 선도 같은 경우에는 큰 움막을 하나 지어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이런 계집 같은 움막에서 각각 살다가 여름에는 이게 시원하고 하니까, 겨울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는 여긴 굉장히 추워가지고 이게 사람이 여기서 얼어주기 딱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선도 쪽에서는 간단해요. 이제 큰 움막이 있어요. 큰 움막을 하나 져요. 그리고 진짜로 어떻게 하냐면 마치 이게 뱀들이 보면 겨울잠을 자기네들이 꼬아서 이게 뭉쳐서 자잖아요. 그럼 체온을 최대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다 남자예요. 여자는 여기 올라오지도 못해. 다 남자예요 먼저. 그럼 어떻게 하냐, 이게 이불 같은 거 이렇게 다 크게 저걸 하고, 이게 사람들이 이게 타닥타닥 붙어가지고 이게 거의 잠을 자요. 이제 식량을 확보하는데 마치 곰이 겨울잠을 자듯이, 우리 곰처럼 겨울잠을 못 자는데 여기는 거의 하루에 일조 시간 7시간밖에 안 될 거예요. 겨울에는. 나머지 시간은 다 밤이야. 한 7, 8시간 빼고는. 3분의 2가 다 밤이야. 70%가 밤이고 30%만 낮이야. 겨울에는 일조량이 이게 겁나게 거시기 하면, 이제 태양 고도도 이렇게 낮아지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밤에는 못 돌아다녀. 이게 너무 춥기도 하고, 안 그래도 겨울인데 밤에는 얼마나 죽었어. 칼바람이야. 그럼 그때는 뭐 옷도 지금처럼 파카도 없고 뭐 시원찮잖아요 옷이. 그럼 어떻게 하냐, 살아야 하니까 여기 있는 수행자들이 보통 많이는 못 살아요. 한 몇십 명 정도만 100명 이상 살 수가 없어. 주변에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몇십 명밖에 안 받아 여기를. 그럼 몇십 명이 여기서 겨울에 큰 움막에서 서로 이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자요. 서로 체온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거의 하루 종일 잠을 자요 겨울에는. 여기에 수행 방법, 이게 겨울에 그러다가 이제 안 얼어 죽으려면, 근데 안 얼어 죽어요. 오히려 이제 협동을 해가지고 겁나게 추워요 여기가. 겨울에는 칼바람도 불고, 그러면 여기서 서로 이제 이렇게 다닥다닥 붙으면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천신들이 원수끼리 이제 보내. 근데 자기네들은 원수인지 모르지. 원수끼리 그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면 이제 틀려요. 살에 이제 붙어가지고 이게 서로 체온을 나누면 그 정을 통해요. 그럼 나중에 천신계로 이제 복귀를 하면 이제 그때 그 기억과 추억이기 때문에 이제 원수지간에 이제 그런 걸 많이 적어놓은 걸 또 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저도 이걸 원리가 왜 근지를 몰랐는데, 유난히 보면 신화 같은 게 있잖아요. 신화 같은 게 보면 이게 북유럽 신화 같은 게 좀 디테일하게 잘 나와요. 그리스 신화도 있는데 북유럽 신화가 왜 저건데 보면, 보통 신화 같은 게 발달한 데가 좀 겨울이 길고
이제 백야 반대